자, 음악 없이 바로 프로야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정 해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기정입니다. 전라중학교 나오셨잖아요. 모교가 졌답니다. 내가 아직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중계승 올라오면은 지금 구기 종목 다 지금 방송해 주셨잖아요, 기자님이. 네. 근데 야구가 빠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메모하면서 네. 여쭤보려다가 네. 만약 이분이 이걸 모르는 경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모를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네. 총괄하는 장학사님이라서 네, 네. 벌써 알고 계시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오 장학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했던 부분은 성적도 궁금했고 전라중학교 야구가 전북 대표로 소년체전에 이제 출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가기 전날 거의 감독 선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동문이세요? 아, 동문은 아니고 한참 후배인데, 네네. 저하고 좀 이렇게 좀 통화할 일이 있어서 네. 얘기를 했고, 저는 솔직히 전라중학교 야구부가 전북 대표 소년체전이 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통화 중에 이제 그걸 알았는데 잘 다녀와라. 학생 선수들 안전에 유의해라. 건강관리 잘 해라. 이제 부탁을 했는데 제가 왜 꼭 굳이 이렇게 한번 여쭤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전라중학교 야구부가 소년체전 전북 대표로 선발된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라중학교가 지금 덕진동에서 손천동으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네. 그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학생 선수들이 연습을 할 구장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학생 선수들이 야구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실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장이 작으나요? 네, 작기 때문에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체육 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을 친다든가 받는다든가 던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떠돌이 생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막 그 운동장 빈대를 찾아다니면서 네. 그래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소년체전 대표가 돼서 출전을 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라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저 서거섭 교육감님 들으셨죠? 저기 전라중학교 운동장 빨리 만들어 주세요. 그러다가 전라중학교 야구부 해체됩니다. 제가 또 말씀도 드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교육관님한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야구 얘기, 아마추어 야구 아주 참 깊은 얘기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가 지난주 KT하고 삼성하고 6차전, 6연전 했어요. 그랬는데. KT가 아니죠? KT 맞을 텐데요? 아닌가요? 네, 이번 주가 이제 KT가 그렇군요. 주말 경기가 잡혀 있고요. 네네. 그 KT가 이번 주 잡혀 있는데 지난주 KT 경기였나요? KT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KT 맞고. 근데 어떻게 대진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가 이건 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키움 3연전 네. KT 주말 또 저 등에서 땀 났어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대진표가 되는군요. 네, 되는 거 있죠. 예. 전주에 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안 하는 것 없어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예상을 이번 주에 전적이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제가 이제 4승 2패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반대가 됐어요. 네. 2승 4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임기정 해설위원의 예상은 무 아니면 도다. 홈런 아니면 삼진이다. 그건 중요한 거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그런데 있고. 그런데 네. 제가 그것을 그냥 막 던지는 식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5월 20일 지난주 화요일 주중 첫 경기 KT하고의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 선발 투수가 윤영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난주 화요일 주중 경기 첫 경기 들어가기 전에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처음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4연승을 하고 하루 쉬었다가 KT하고의 경기인데 선발 투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런데 윤영철을 이범호 감독이 쓰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영철이 이 작년 정도의 페이스였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올 시즌에 물론 최근에 조금 이제 방어율 자체점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은 승리 투수가 한 번도 되지를 않았어요. 페이스가 그렇죠. 완전히 꺾이는 상황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주중 첫 경기에 윤영철을 투입을 시킨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과 투수 로테이션의 순번이 그렇기 때문에 윤영철을 썼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가는데 네. 한 번 좀 꼭 그렇게 한번 했어야 되느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투수가 5명이 로테이션 도는데 알다시피 투수가 선발 투수가 없다 보니까 부상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일이 저 선수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선수가 이제 나오기에는 아직 이제 이번 주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윤영철 선수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순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하고 마지막 경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은 전체적인 한 시즌, 그 다음에 또 한 달 이런 감독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물론 있겠지만 네. 이런 결정적일 때는 뭔가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풀릴 때는 감독이 직접 경기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서 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윤영철 선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패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KT와 3연전 하는 과정에서 장성우 선수가 1회에 이제 우익수 쪽에 짧은 타구를 날렸는데 이 최원준 우익수가 글러브에 들어간 볼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1실점을 했는데 그날 경기는 1대3으로 기아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점이 중요한데 그 연륜이 있는 최원준 선수가 에러를 범하니까 지체 없이 박정우 선수로 교체했거든요. 근데 이반모 감독의 특징상 이렇게 바로 교체하는 이유가 드물거든데 지금 팀 분위기가 뭔가를 한번 메스를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범호 감독은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날 투수 1명, 그 다음에 그 최원준 선수, 네. 물론 김선빈 선수도 뭐 종아리 쪽에 부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네. 하여튼 3명의 선수가 1군 등록 말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군으로 내려갔는데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44경기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평범한 그냥 이지 플라이볼이었는데 그냥 글러브 속에 들어갔다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실점이 됐고 또 패하는 그런 결과도 또 나왔고 네네. 그래서 4연승 이후에 네. 2패를 또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2연패를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정리를 하자면은 윤영철 주중 첫 경기에 선발 투수로 썼다는 이런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5월 23일 날 목요일 네. 8대 3으로 양현종 투수가 승리 투수가 됐는데 이날 경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삼성전 이렇게 6연전 중에서 이 세 경기로 저는 이제 압축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 이날은 제가 올 시즌뿐만 아니라 뭐 최근 뭐 몇 년 전까지 다 소환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쳐도 최고의 명승부였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최원전 선수가 그 이지볼을 놓쳐가지고 문채성 2군 강등. 반면에 이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오선우 선수가 김성윤 4대4 동점에서 7회 말 수비 때입니다. 4대4 동점 상황에서 1사 1삼루.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스가 4대4 동점에서 찬스를 잡은 상황이었거든요. 수비를 기아 타이거즈가 하고 있는데 그 김성현 선수가 좌익수 뜬공을 이제 그 때려낸 그런 상황에서 한 점만 돌면은 삼성이 역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기아 타이거즈 오선우 좌익수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홈에다가 다이렉트 홈 송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십시오. 메이저리그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플레이였고 네. 한국 국내 KBO 리그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장면 보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 있을 때 프로야구를 이제 한 번씩 방송 때문이라도 이제 짧게 보는 편인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주자가 2루에 있었을 때 안타가 나와가지고 홈으로 들은 것은 이건 다반사예요. 그렇죠. 그거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야 실망스럽다.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루수나 유격수 뒤에서 잡아가지고 주자 3루 있을 때 홈을 줘요 1점을.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선우는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이렉트로 홈에서 송구를 해가지고 아웃을 시켰어요. 네네. 와 이거 정말 명장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던지는 코스도 좋았고. 보셨습니까? 아, 그럼요. 당연히 봐야죠. 찬스에 강하십니다. 저는 이 경기 다 안 보셔도 이런 건 아니 보셔야 됩니다. 거의 봐야 돼요. 네네. 거의 보고 있어요 요즘. 네. 알고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주 예리한 것 지적해 주셨고 이제 양현종 선수가 KT와 3차전에서 3승을 거두어요. 근데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선발 투수로 이제 3승째를 기록하면서 5월에 4게임에 나왔는데 평균 자책점이 1.88이에요. 내 게임의 자책점이 1.88. 예.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지금 던지는 걸 봐서는 4.61이었거든요. 근데 이 5경기, 4경기, 5월에 4경기를 보면서 스피드나 컨트롤이 참 좋아졌다. 자신감 있게 볼을 뿌리더라고요. 자, 지금 양현종 투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제가 이 양현종 투수에 대해서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팀 순위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한화가 어제 2위에 또 올라갔죠. 네. 1위가 아니에요. 아니고. 1위는 그냥 1위예요. 롯데하고 순서가 1위는 바뀌었어요. 그냥 1위예요. 네네. LG가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게임 반차고 하니까. 음. 그리고 2, 3위는 한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고. 롯데하고. 4위에서 8위도 마찬가지예요. 네. 4위에서 8위도 한 경기에 따라서 4위가 8위가 되고 이기게 되면 8위가 이기게 되면 8위가 4위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루 차이예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순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네. 8등이네, 4등이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만 네. 크게 개의치는 뭐 하고 싶지 않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한화 이글스가 올해 정말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 독수리가 한번 지금 고공비행을 하니까 밑으로 땅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상승 흐름을 그대로 타버렸기 때문에 내려올 그 기미가 안 보여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네. 올라간다는 1위를 얘기하겠죠. 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양영종 투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영종 선수도 계속 부진한 성적을 내다가 최근에 이제 3승까지 올리는 그리고 4게임에 자책점 1.88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기 페이스를 한번 딱 올랐으면 그대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도 한 경기 차이로 인해서 8위, 4위지만 빨리 차고 올라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윤영철 선수도 1승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1승을 하게 되면 감을 찾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알겠습니다.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양준현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발을 내려면서 그 반동을 하면서 던지는 동작이 전에와 달라요.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자, 이제 양준현 선수가 이게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올해도 170이닝을 던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캐스터하고. 그런데 캐스터가 신봉철 아니고 네네. 그런데 네네. 170경 이닝이라면은 한 게임당 6이닝을 던질 때 28게임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10번 경기에 나왔거든요. 18개 남았는데 가능한 거죠. 이닝 수로 보면. 양현종 선수가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약속을 했다는 말씀.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와닿았는데 네. 그 얘기는 공개적으로 지금 그 약속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체력이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만큼 또 노련한 고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죠. 투수 코치가 이 정도 레벨 정도 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냥 양현종 선수가 그냥 투수 코치도 할 수도 있고 트레이너도 할 수도 있고 플레이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네. 정도의 이제 경험과 경력과 이 명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아서 할 겁니다. 네네. 자, 이제 삼성전으로 넘어가서 삼성 1차전에 제임스 네일 그야말로 기아의 대표적인 선발 투수인데
이제 나와서 7대6으로 이기긴 했는데, 제임스 네일이 승리 투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11경기에 나와서 3승 1패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제임스 네일이 좀 흔들리는 피안타를 8개를 맞고 실점과 자책점이 각각 4점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이스, 외국 용병의 에이스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 타자들이 또 아주 활약을 많이 해줘가지고 윤도현 선수, 김도영, 이우성, 김석환, 오선우, 아까 말씀한 오선우, 그다음에 김태군 이런 선수들이 안타를 한다나 2개 또는 3개까지 기록해주면서 이기는 그런 경기를 봤어요. 자, 제가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 어제 경기로 넘어간다라고 치면은 네. 이 오선우 선수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홈송구 수비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 이 방송 시간 이 시간대도 말씀드렸지만은 두산하고 4대4 동점 상황에서 오선우가 나와가지고 3진을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네. 김두영 선수는 4경기 연속 홈런을 지금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꼭 그 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되려면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오선우가 4대4 2대2 동점 상황에서 오선우가 나왔는데 또 삼진으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전에 박찬호 선수가 우익수 라인 드라이브 짧은 그 플라이를 쳐가지고 홈에 못 돌았어요. 네. 그 다음 타자가 오선우인데 삼진으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2사 이후에 말루 찬스에서. 맞아요. 그러면 네. 짧은 시간에 지난주 그 다음에 어제 경기 그러면 2번의 결정적인 찬스에서 오선우가 한 번도 성공을 못 시켰다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딛고 일어서야만이 김도영급 정도로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이었고 앞에서 제가 이제 이리 선수가 이제 전북 기아 타이거스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 볼을 던지기 시작한다 이번 주에 그러면 다음 주 정도는 올라올 것 같은데 이리 선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5선발에 자리가 그렇죠. 비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자료를 방대하게 신문적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한 가지 저한테 질문 한 가지 꼭 하고 싶은데 빠진 게 제가 지금 아직 안 빠져 시간 있어요. 이게 뭔데요? 54분인데. 예,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이의리 선수가 2번 나왔다.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고 이의리 선수가 나왔어요? 아니 윤영철 선수가. 윤영철. 그 얘기는 제가 윤영철 선수가. 예. 윤영철 선수가. 예. 그러면 2번 나온다고 치면은 한 번은 윤영철, 한 번은 이의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아직 이런 나올 때가 안 부분들이 됐겠죠. 그 팀 성적에, 경기력에, 팬들의 실망에 지금 묻혀 있는 거죠. 네네. 이 감독이 이범호 감독이 선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김선민 선수 햄스트링도 재발했죠. 박정우 선수 이번에도 또 못 나오죠. 나성범 선수 못 남았죠. 부상 선수가 스타팅 멤버에 3명씩이나 있는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모든 여건이 좋아졌을 때 성적을 내는 것은 어느 감독이든 다 하거든요. 네. 안 좋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독의 리더십입니다. 그때부터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시간이 55분 됐습니다. 우리가 30초 만에 끝내죠. 키움하고 KT 경기 주중 주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또 예상하시는지요? 주말 경기가 KT 3연전으로 수원에서 지금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키움 3연전에 네.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기아 알겠습니다. 타이거즈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한번 내리고 네네. 네, 키움에서는 전승하고 3승 상패를 보는데요. 네. 이 3승 3패가 네. 앞에서 3승을 하게 되면은 6연승도 할 수도 있고 오케이. 5승 1패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음악이 잘못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임기정 해설위원과 오늘 프로야구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스포츠 전북 즐겁게 들으셨는지요?
6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의 최승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신봉준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